매달 첫째 주 수요일은 원래회가 있는 날입니다. 총무는 정신이 없습니다. 조편성도 해야 하고 이번 달 시상품도 챙겨야 하고요. 그런데 그 와중에 전화벨이 울립니다. 총무님, 저 이번 달에 그 형님이랑은 같은 조 좀 빼주세요. 한 통이 아닙니다. 며칠 사이에 비슷한 전화가 두 통, 세 통 더 옵니다. 다들 이유는 말 안 합니다. 그냥 좀 빼달라고만 합니다. 총무 입장에서는 참 곤란한 전화입니다. 왜냐하면 그 형님 실력도 나쁘지 않고 인사성도 밝은 분이거든요. 인상 찌푸릴 일도 딱히 없었던 것 같은데 왜 다들 저럴까요? 그런데 정작 본인은 이 사실을 전혀 모릅니다. 조가 어떻게 짜였는지, 누가 자기를 빼달라고 했는지, 그런 전화가 오갔다는 사실 자체를 모릅니다. 그냥 이번 달도 재밌게 치고 오면 되겠다,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골프장에는 회사처럼 인사고과도 없고 학교처럼 성적표도 없습니다. 대신 이렇게 본인만 모르는 전화 몇 통으로 조용히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혹시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나도 저 전화의 주인공이었던 적 없었을까요? 오늘은 그 전화를 부르는 7가지 유형을 하나씩 뜯어보려고 합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이건 그냥 매너 없는 사람 흉보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골프를 오래 치신 분들이라면 다들 한 번쯤 겪어보셨을 겁니다. 저 형님 왜 저러나 싶다가도 딱히 나쁜 사람 같지는 않아서 뭐라 말도 못하고 그냥 넘어갔던 경험이요. 끝까지 들어보시면 왜 이런 사람들이 생기는지 심리학이 그 이유를 꽤 정확하게 설명해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얘기를 다 듣고 나면 아까 그 총무한테 전화를 걸었던 사람들도 사실 마음이 편하지만은 않다는 걸 아시게 될 겁니다. 첫 번째는 인증샷형입니다. 티샷이 페어웨이 한가운데 딱 떨어지고 그린에서 바로 버디까지 잡습니다. 그러면 이 형님이 다들 불러 모읍니다. 자, 여기 서보세요. 한 장 남겨야죠. 처음 한두 번은 다들 웃으면서 응해줍니다. 사진이야 뭐 남는 게 사진이라는 말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게 매홀 반복됩니다. 세컨샷 잘 맞아도 찍고 그린 올라가서도 찍고 심지어 카트 옆에서 인증샷을 찍느라 뒷팀이 페어웨이에서 대기하는 상황까지 생깁니다. 캐디가 슬쩍 눈치를 줘도 이 형님 눈에는 안 들어옵니다. 나중엔 뒷팀 캐디까지 무전기로 연락을 주고받는 지경이 됩니다. 왜 이럴까요? 심리학자 리 로스와 동료들이 재밌는 실험을 하나 했습니다. 스탠퍼드 학생들한테 부탁을 하나 했는데요. Eat at Juice라는 문구가 큼지막하게 적힌 샌드위치 보드를 몸에 걸고 캠퍼스를 30분 동안 돌아다녀 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좀 민망한 부탁이죠. 학생 중 절반쯤은 하겠다고 했고 절반쯤은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두 그룹 모두에게 똑같이 물어봤습니다. 다른 학생들은 몇 %나 이 부탁을 들어줄 것 같습니까? 그러자 하겠다고 한 학생들은 다른 학생들도 60% 넘게 하겠다고 할 거라 답했고 거절한 학생들은 반대로 다른 학생들도 대부분 거절할 거라고 답했습니다. 같은 캠퍼스, 같은 질문인데 답이 정반대였던 거죠. 이걸 허위합의 효과라고 부릅니다. 사람은 내가 좋아하는 걸 남들도 당연히 좋아할 거라고 믿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인증샷형 형님도 똑같습니다. 이 순간을 사진으로 남기고 싶은 마음이 너무 크다 보니 동반자들도 당연히 그 마음에 동의할 거라고 믿는 겁니다. 정작 나머지 3명, 머릿속엔 다음 홀 대기 시간이 얼마나 밀렸는지 그 생각뿐인데 말이죠. 두 번째는 지각 상습범입니다. 이 형님은 항상 5분 듣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본인만 5분이라고 믿습니다. 티타임 30분 전에 도착한다고 늘 말은 해놓는데 정작 1시간도 남지 않았는데 이제 막 세수를 시작합니다. 옷 고르는데 5분, 골프백 트렁크에 싣는데 5분, 내비게이션 목적지 찍는데 또 5분. 이 형님 계산으로는 그래도 여유가 있습니다. 나머지 3명은 클럽하우스에서 커피를 2잔째 마시고 있습니다. 첫 잔 마실 때는 웃으면서 기다려줍니다. 그런데 2잔째부터는 다들 말이 없어집니다. 누군가 슬쩍 전화를 걸어봅니다. 형님, 지금 어디세요? 아, 지금 거의 다 왔어 라는 대답이 돌아오지만 사실 아직 출발도 안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티오프 5분 전에야 저 멀리서 뛰어옵니다. 헐레벌떡 와서 하는 말은 늘 똑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따라 길이 좀 막혀서요. 지난주에도 똑같은 이유로 늦었다는 사실은 이 형님 기억 속에서 이미 지워진 뒤입니다. 이건 심리학자 로저 뷰러가 딱 짚어낸 현상입니다. 그는 대학생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졸업 논문을 며칠 안에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학생들은 평균 34날 정도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걸린 시간은 55날이 넘었습니다. 예상보다 60% 넘게 더 걸린 겁니다. 심지어 최악의 경우를 물어봤을 때도 실제 결과는 그 최악의 예상보다 더 늦었습니다.
이걸 계획 오류라고 부르는데요. 사람은 미래를 예측할 때 지난번에도 늦었다는 기억은 슬쩍 빼놓고 이번엔 신호도 안 걸리고 세수도 금방 끝날 거라는 상상만 하게 됩니다. 지각 상습범 형님한테 오늘 아침은 늘 상상 속의 순조로운 아침입니다. 기다리는 3명한테는 그냥 매번 반복되는 현실이고요. 세 번째는 스코어 슬쩍형입니다. 혼자 앞서가서 친 세컨샷, 몇 번 만에 홀에 올리는지는 본인만 압니다. 분명 더블보기였는데 스코어 카드에는 보기로 적힙니다. 벙커에서 클럽이 모래에 살짝 닿았는데 아무도 못 봤으니 그냥 넘어갑니다. 나머지 3명이 그걸 지적하기도 애매합니다. 워낙 자연스럽게 당연하다는 듯이 적으니까요. 라운드 끝나고 스코어 카드를 다 같이 맞춰볼 때도 이 형님만 유독 자기 홀 얘기를 할 때 목소리가 살짝 빨라집니다. 아, 거기 보기였죠 그거. 하고 넘어가는 속도가 남들보다 항상 조금 더 빠릅니다. 행동경제학자 댄 에리얼리가 이 부분을 아주 흥미롭게 연구했습니다. 사람들한테 문제를 풀게 하고 스스로 채점해서 보상을 받아가게 했더니 대부분 아주 조금씩 점수를 부풀렸습니다. 완전히 거짓말은 안 합니다. 딱 자기가 여전히 정직한 사람이라고 믿을 수 있을 만큼만 부풀립니다. 이걸 부풀리기 계수라고 부르는데요. 더 흥미로운 건 에리얼리가 실제로 골프로도 실험을 했다는 겁니다. 손으로 직접 공을 옮길 때보다 클럽으로 슬쩍 밀어낼 때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속였습니다. 내 손이 아니라 도구가 한 일이라고 여기는 순간 죄책감이 줄어드는 거죠. 골프는 심판 없이 스스로 점수를 매기는 몇 안 되는 운동이라서 이 부풀리기 계수가 유난히 잘 먹히는 판이기도 합니다. 스코어 슬쩍형, 본인은 자기를 사기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오늘 컨디션이 원래 이 정도였다고 믿는 겁니다. 문제는 나머지 3명도 자기 타수는 정직하게 세면서 이 형님 타수도 다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죠. 네 번째는 훈수형입니다. 동반자가 계속 슬라이스가 납니다. 본인도 이미 그걸 압니다. 그때 이 형님이 다가와서 한마디 건넵니다. 어깨 열지 마시고 왼팔 좀 늦게 떨어뜨려 보세요. 말투는 공손합니다. 지적도 사실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음 샷은 오히려 더 심하게 감깁니다. 그러면 이 형님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직 이해를 못하셨구나. 그래서 다음 홀에서 또 말을 겁니다. 손목 스냅도 좀 죽이시고요. 그 다음 홀에서는 그립 잡는 법까지 봐줍니다. 조언이 하나씩 쌓일수록 상대방의 스윙은 오히려 점점 더 굳어갑니다. 나중엔 그 동반자, 이 형님이 뒤에서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어깨에 힘이 들어갑니다. 이건 심리학자 리 로스가 연구한 아주 흥미로운 착각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보는 세상이 있는 그대로의 객관적인 진실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나랑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은 합리적인 사람이고 다르게 반응하는 사람은 뭔가 부족하거나 아직 이해를 못한 사람이라고 여깁니다. 이걸 순진한 실제론이라고 부르는데요. 훈수영 형님 머릿속에서 그 조언은 객관적으로 옳은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못 고치는 건 의지가 부족하거나 이해력이 부족해서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정작 그 순간 상대에게 필요했던 건 정답이 아니라 아무 말도 안 해주는 거였을 수도 있는데 말이죠. 다섯 번째는 남 탓형입니다. 오비가 났습니다. 바람 때문이랍니다. 퍼트가 짧았습니다. 그린이 너무 빠르답니다. 벙커에서 3번 만에 나왔습니다. 모래가 너무 부드러웠답니다. 심지어 캐디를 향해서도 한마디 합니다. 거리를 잘못 불러주신 거 아니냐고요. 어제 잠을 설쳐서 그런지 오늘따라 몸이 안 풀린다는 얘기도 매번 빠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버디를 잡으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 감이 좋네 하고 넘어갑니다. 그 홀도 바람이 똑같이 불었다는 사실은 슬쩍 넘어갑니다. 심리학자 데일 밀러와 마이클 로스가 수십 년치 연구를 정리하면서 아주 일관된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사람은 잘된 일은 자기 실력 덕분이라고 여기고 안 된 일은 상황 탓으로 돌린다는 겁니다. 이유가 흥미로운데요. 사람은 기본적으로 낙관적이라서 자기가 잘할 거라고 예상하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오면 예상이 틀렸다고 인정하는 대신 상황이 특이했다고 설명하는 쪽을 택합니다. 이걸 자기 위주 편향이라고 부르는데요. 남탓형 형님은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진심으로 오늘 바람이 유난히 심했다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나머지 3명도 같은 바람을 맞으면서 오비는 안 냈다는 거죠. 여섯 번째는 전화통화형입니다.
티박스에 올라와서도 통화를 이어갑니다. 잠깐만요 하고 수화기에 대고 말한 뒤 급하게 스윙 한번 하고 다시 귀에 갖다 댑니다. 카트에서도 이어폰을 낀 채 업무 통화를 합니다. 동반자가 좋은 샷을 쳐도 반박자 늦게 반응합니다. 나이스 샷! 시선은 여전히 화면에 가 있습니다. 심지어 그린 위에서 퍼트라인을 보는 그 순간에도 주머니 속 핸드폰이 울리면 손이 먼저 그쪽으로 갑니다. 본인은 미안한 마음이 분명 있습니다. 오늘 좀 급한 일이 있어서요 하고 양해를 구합니다. 진심으로 미안해합니다. 다만 그 미안함이 전화를 끊는 데까지는 이어지지 않을 뿐입니다. 심리학자 존 달리와 데니얼 베슨의 유명한 실험이 있습니다. 신학생들한테 짧은 설교를 준비시키고 다른 건물로 이동하게 했는데요. 이동하는 길목에는 배우 한 명이 쓰러진 채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연구진은 학생들한테 서로 다른 지시를 내렸습니다. 어떤 학생한테는 시간 여유가 있다고 말했고 어떤 학생한테는 이미 늦었으니 서두르라고 했습니다. 결과가 놀랍습니다. 시간 여유가 있던 학생 중에서는 63%가 멈춰서 도왔는데 서두르던 학생 중에서는 겨우 10%만 도왔습니다. 심지어 그 설교 주제가 착한 사마리아인 이야기였는데도 말이죠. 마음이 나쁜 게 아니라 바쁘다는 상태 그 자체가 옆 사람을 안 보이게 만든 겁니다. 전화통화형 형님도 똑같습니다. 나쁜 동반자가 되려는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그냥 지금 머릿속이 딴 데가 있어서 옆 사람이 친 샷도 옆 사람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도 눈에 안 들어오는 거죠. 7번째는 무리수형입니다. 200야드 넘어 물을 건너야 하는 세컨샷입니다. 안전하게 레이업하면 되는데 이 형님은 우드부터 뽑습니다. 캐디가 살짝 말립니다. 그냥 아이언으로 끊어가시죠? 그런데 이 형님 귀에는 안 들어옵니다. 10번에 3번쯤 성공하는 샷인데 본인은 자신만만합니다. 결과는 대체로 물속행입니다. 그러면 멀리건 한번 주세요 하고 다시 칩니다. 또 물속입니다. 3번째는 이제 좀 신중해질까 싶었는데 똑같은 우드를 다시 뽑습니다. 그리고 다음 홀에서 똑같은 상황이 오면 또 우드부터 뽑습니다. 심리학자 올라스 벤손이 운전자들한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당신 운전 실력 남들이랑 비교하면 어느 정도입니까? 미국 학생의 93%가 자기가 평균보다 낫다고 답했습니다. 통계적으로 절반 넘는 사람이 평균 이상일 수는 없는데 말이죠. 이걸 착각된 우월감이라고 부르는데요. 흥미로운 건 실력이 낮은 사람일수록 이 착각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리수형 형님 머릿속에서 그 우드샷은 실패했던 3번이 아니라 성공했던 1번으로 기억됩니다. 그래서 다음에도 똑같이 시도하는 거죠. 뒤에서 기다리는 3명은 그 자신감을 매번 같이 견뎌야 합니다. 7가지를 다 봤습니다. 인증샷형, 지각 상습범, 스코어 슬쩍형, 훈수형, 남탓형, 전화통화형, 무리수형. 여기서 다시 아까 그 총무 얘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 형님한테 전화를 걸었던 3사람, 좀 빼달라고 했던 그 사람들이요. 사실 그 사람들도 저 7개 중에 하나쯤은 걸립니다. 어떤 사람은 사진 찍자고 너무 자주 불러세우고 어떤 사람은 통화하느라 옆 사람 신경을 잘 못 씁니다. 심지어 그 형님을 빼달라고 전화했던 사람 중 한 명은 지난달 라운드에서 본인이 스코어를 슬쩍 고쳐 적다가 캐디한테 들킨 적도 있습니다. 나쁜 사람이라서가 아닙니다. 그냥 아무도 그 얘기를 해준 적이 없어서 본인만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핵심입니다. 골프장에는 회사처럼 인사 고과도 없고 학교처럼 성적표도 없습니다. 심판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대놓고 말을 안 해줍니다. 그냥 다음 명단에서 조용히 빠질 뿐이죠. 나쁜 의도였다면 본인이 먼저 눈치챘을 겁니다. 죄책감이라도 느꼈을 테니까요. 그런데 대부분 좋은 뜻으로 혹은 아무 생각 없이 한 행동이라서 스스로한테는 아무 신호도 안 켜지는 겁니다. 그렇다고 여기서 자책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편향의 사각지대는 성격 결함이 아니라 우리 뇌가 원래 그렇게 생겨먹었다는 증거에 더 가깝거든요. 우리는 평생 남의 표정과 행동만 보면서 살았지 내 표정과 행동을 밖에서 지켜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 내 쪽에 사각지대가 생기는 건 오히려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대신 다음 라운드에서 딱 하나만 해보시면 됩니다. 사진 찍자고 부르기 전에, 조언을 건네기 전에, 우드를 뽑기 전에 딱 3초만 스스로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이거 정말 동반자를 위한 걸까요? 아니면 나를 위한 걸까요?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7개 중 몇 개는 그 자리에서 사라집니다. 여러분은 이 7가지 중에 몇 개나 해당되시나요? 저도 솔직히 세어보니 2개는 뜨끔했습니다. 댓글에서 함께 소통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 월요일 때는 총무한테 걸려오는 전화가 빼주세요가 아니라
다음에도 꼭 불러주세요. 이 한마디로 바뀌길 바라봅니다.